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고요한 달빛골이라는 마을에 눈처럼 흰 피부와 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와 슬픔마저 머금은 듯한 분위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듬직하고 순박한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섬겼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정말 천상의 손녀가 환생하신 게 분명해. 어찌 저리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득이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흠모할 뿐이었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와 머슴 신분의 춘득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춘득이는 겨울을 대비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던 춘득이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커다란 꿩을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아씨께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씨께 맛깔난 꿩 요리를 대접하고 싶구나. 춘득이는 아란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나무는 뒷전으로 하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날렵한 꿩은 잡힐 듯 춘득이를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따라 꿩을 쫓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사방은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중 춘득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커다란 바위 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산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거야말로 진짜 산삼이 아니겠나. 춘득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큼지막한 산삼은 탐스럽고 튼실했습니다. 춘득이는 뛸듯이 기뻐하며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하게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아씨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지. 부디 이 산삼으로 아씨의 건강을 챙겨드려야겠다.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목소리를 높여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아씨. 저 왔어요. 아씨, 이것 좀 보시구려. 아란은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습니다요. 아란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정말로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생전 처음 보는구려. 참으로 귀한 걸 구해왔구려.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산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아씨. 이 산삼을 드시면 아씨의 기운이 솟아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정성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이의 따뜻한 마음에 아란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지.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않겠나. 게다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아씨. 제가 어찌 감히 이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아씨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씨께서 이 산삼을 드시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년은 묵었을 귀한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보다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춘득이의 순수한 마음에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리하지.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란은 춘득이에게서 산삼을 받아들었지만 귀한 산삼을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춘득이 생각에 아란은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정성껏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란은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내가 닭죽을 끓여왔네.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한 닭죽 먹고 기운 좀 내보게. 남기지 말고 푹푹 먹어두게. 아란은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감히 아씨께서 손수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춘득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춘득이는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닭죽을 맛있게 먹은 춘득이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어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지? 설마 이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허둥지둥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아랫도리에 차가운 우물물을 정신없이 끼얹었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와 마찬가지로 산삼을 먹고 온몸에 뜨거운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늦도록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란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리고 우물물을 끼얹는 낯뜨거운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란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뛰듯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란은 산삼의 뜨거운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없이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춘득 또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한 기운을 애써 감추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아란은 춘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덕분에 잘 잤네. 자네도 밤새 편히 잤는가? 춘득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아란은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란은 정갈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란은 춘득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일하랴, 장까지 다녀오랴 얼마나 힘들었을 텐가. 자, 이 술 한 잔 기울이고 피로를 풀고 푹 쉬게나.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아씨, 황송합니다. 제가 무슨 복으로 아씨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받사옵니까?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아란은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춘득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마님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황급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설마 내가 아씨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들이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딘가 어지럽혀져 있고 마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불안한 마음에 온 마을을 미친 듯이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아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이 고통을 술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허, 춘득이, 자네 웬일로 이리 술을 퍼마시는 겐가? 낯빛이 영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굳은 일이라도 겪은 겐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씨가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아씨는 간 곳 없고 발자국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먼. 혹시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가? 주모의 걱정 섞인 말에 춘득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쯧쯧,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아씨를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던데 아씨가 매번 매몰차게 거절했다지 않나. 주모의 말을 듣고 보니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춘득이는 당장이라도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찾아오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일이 더 꼬일까 염려되어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는 술상을 걷어차고 주막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부엌칼을 움켜쥐고 최진사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서 우리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춘득이의 고함 소리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삿대질이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하겠나.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치켜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아씨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요. 어서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최진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진사는 활 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이 꼴 사나운 꼴을 치우지 않으면
내놈 다리에 화살을 쏴서 불구로 만들어 버릴 테다. 최진사의 거듭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후 몽둥이로 춘득이를 무자비하게 매질했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아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저렇게 모진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에 아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아라는 깊은 감동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이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가 죽었다는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혹시라도 춘득이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라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아란의 방으로 찾아온 최진사는 억지로 웃으며 아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부인,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끼니는 챙겨야 하지 않겠소? 아란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부디 춘득이 곁에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천한 종놈 옆에 묻어달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구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억지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을 맞았던 상처는 골마 옥신거렸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무사하실까? 혹시 최진사 놈이 아씨께 무슨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씨를 구해내야만 한다. 춘득이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간신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춘득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뒤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춘득이는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웠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을 당해 이곳까지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요.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 보쌈을 당했다는 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당치도 않소. 이 여인은 좋아서 저를 찾아온 것이오. 부디 오해는 거두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붙들려 있던 춘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아씨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나으리의 사주를 받고 아씨를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놈이 미쳤나? 정신 나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춘득이의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득이는 오롯이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보쌈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란은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란은 하인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의 전말을 솔직히 구하면 자네들 식구들의 평생 생계를 제가 책임지겠네. 아란의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의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의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춘득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과의 약속대로 포청에 찾아가 보쌈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죄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춘득이의 참수형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춘득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부디 무탈하시겠지. 이제 최진사 놈도 잡혔으니 아씨는 안전할 거야. 이제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아씨 얼굴만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옷을 입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당장 형 집행을 멈추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실토했으니 더 이상 춘득이는 죄가 없소. 아란의 외침에 사형 집행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숨가쁘게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의 효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춘득이는 문득 궁금했던 점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그런데 최진사 댁하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진실을 고백한 것이오? 아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춘득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내가 삼봉이와 함께 최진사 댁 하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지. 자네들이 진실을 고백하면 자네들 식솔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글쎄, 순순히 실토하더군. 역시 돈 앞에서는 끝발 없는 사람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씨는 대단하십니다. 아씨는 정말이지 못 당하겠소.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춘득이와 아란의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주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춘득이와 아란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이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씨,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춘득이 평생 아씨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춘득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자네와 함께하고 싶네. 자네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반려자이니까. 춘득이와 아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란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본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가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이지요.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토끼, 즉 아란을 놓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실된 마음과 사랑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춘득이와 아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고요한 달빛골이라는 마을에 눈처럼 흰 피부와 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와 슬픔마저 머금은 듯한 분위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듬직하고 순박한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섬겼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정말 천상의 손녀가 환생하신 게 분명해. 어찌 저리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득이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흠모할 뿐이었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와 머슴 신분의 춘득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춘득이는 겨울을 대비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던 춘득이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커다란 꿩을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아씨께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씨께 맛깔난 꿩 요리를 대접하고 싶구나. 춘득이는 아란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나무는 뒷전으로 하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날렵한 꿩은 잡힐 듯 춘득이를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따라 꿩을 쫓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사방은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중 춘득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커다란 바위 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산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거야말로 진짜 산삼이 아니겠나. 춘득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큼지막한 산삼은 탐스럽고 튼실했습니다. 춘득이는 뛸듯이 기뻐하며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하게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아씨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지.
부디 이 산삼으로 아씨의 건강을 챙겨드려야겠다.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목소리를 높여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아씨. 저 왔어요. 아씨, 이것 좀 보시구려. 아라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습니다요. 아란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정말로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생전 처음 보는구려. 참으로 귀한 걸 구해왔구려.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산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아씨. 이 산삼을 드시면 아씨의 기운이 솟아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정성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이의 따뜻한 마음에 아란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지.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않겠나. 게다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아씨. 제가 어찌 감히 이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아씨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씨께서 이 산삼을 드시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년은 묵었을 귀한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보다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춘득이의 순수한 마음에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리하지.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란은 춘득이에게서 산삼을 받아 들었지만 귀한 산삼을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춘득이 생각에 아란은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정성껏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란은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란은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내가 닭죽을 끓여왔네.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한 닭죽 먹고 기운 좀 내보게. 남기지 말고 푹푹 먹어두게. 아란은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감히 아씨께서 손수 끓여주신 닭죽을 받다니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춘득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춘득이는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닭죽을 맛있게 먹은 춘득이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어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지? 설마 이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허둥지둥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아랫도리에 차가운 우물물을 정신없이 끼얹었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와 마찬가지로 산삼을 먹고 온몸에 뜨거운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늦도록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란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리고 우물물을 끼얹는 낯뜨거운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란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뛰듯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산삼의 뜨거운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없이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춘득 또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한 기운을 애써 감추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아라는 춘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잤네. 자네도 밤새 편히 잤는가? 춘득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아라는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라는 정갈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라는 춘득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일하랴, 장까지 다녀오랴 얼마나 힘들었을 텐가. 자, 이 술 한 잔 기울이고 피로를 풀고 푹 쉬게나.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아씨, 황송합니다. 제가 무슨 복으로 아씨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받사옵니까?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아라는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춘득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마님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황급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설마, 내가 아씨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들이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딘가 어지럽혀져 있고 마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불안한 마음에 온 마을을 미친 듯이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아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이 고통을 술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허, 춘득이, 자네 웬일로 이리 술을 퍼마시는 겐가? 낯빛이 영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굳은 일이라도 겪은 겐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씨가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아씨는 간 곳 없고 발자국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먼. 혹시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가?
주모의 걱정 섞인 말에 춘득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쯧쯧,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아씨를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몇 번 사람을 보내 청원했다던데 아씨가 매번 매몰차게 거절했다지 않나. 주모의 말을 듣고 보니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춘득이는 당장이라도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찾아오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일이 더 꼬일까 염려되어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는 술상을 걷어차고 주막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부엌칼을 움켜쥐고 최진사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서 우리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춘득이의 고함 소리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삿대질이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하겠나.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치켜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아씨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요. 어서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최진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진사는 활 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이 꼴 사나운 꼴을 치우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화살을 쏴서 불구로 만들어 버릴 테다. 최진사의 거듭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후 몽둥이로 춘득이를 무자비하게 매질했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아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저렇게 모진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에 아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아란은 깊은 감동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이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가 죽었다는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혹시라도 춘득이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라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아란의 방으로 찾아온 최진사는 억지로 웃으며 아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부인,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끼니는 챙겨야 하지 않겠소? 아란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부디 춘득이 곁에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천한 종놈 옆에 묻어달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구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억지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을 맞았던 상처는 골마 옥신거렸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무사하실까? 혹시 최진사 놈이 아씨께 무슨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씨를 구해내야만 한다. 춘득이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간신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춘득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뒤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춘득이는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웠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을 당해 이곳까지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요.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 보쌈을 당했다는 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당치도 않소. 이 여인은 좋아서 저를 찾아온 것이오. 부디 오해는 거두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붙들려 있던 춘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아씨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나으리의 사주를 받고 아씨를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놈이 미쳤나? 정신 나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춘득이의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득이는 오롯이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보쌈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란은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란은 하인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의 전말을 솔직히 구하면 자네들 식구들의 평생 생계를 제가 책임지겠네. 아란의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의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의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춘득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과의 약속대로 포청에 찾아가 보쌈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죄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춘득이의 참수형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춘득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부디 무탈하시겠지. 이제 최진사 놈도 잡혔으니 아씨는 안전할 거야. 이제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아씨 얼굴만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옷을 입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당장 형 집행을 멈추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실토했으니 더 이상 춘득이는 죄가 없소.
아란의 외침에 사형 집행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숨가쁘게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의 효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춘득이는 문득 궁금했던 점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그런데 최진사 대카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진실을 고백한 것이오? 아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춘득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내가 삼봉이와 함께 최진사대 카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지. 자네들이 진실을 고백하면 자네들 식솔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글쎄, 순순히 실토하더군. 역시 돈 앞에서는 끝발 없는 사람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씨는 대단하십니다. 아씨는 정말이지 못당하겠소.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춘득이와 아란의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주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춘득이와 아란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이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씨,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춘득이 평생 아씨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춘득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자네와 함께하고 싶네. 자네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반려자이니까. 춘득이와 아란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란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본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가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이지요.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토끼, 즉 아란을 놓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진실된 마음과 사랑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춘득이와 아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고요한 달빛골이라는 마을에 눈처럼 흰 피부와 달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란이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와 슬픔마저 머금은 듯한 분위기는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란의 집에는 춘득이라는 듬직하고 순박한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란을 그림자처럼 섬겼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정말 천상의 선녀가 환생하신 게 분명해. 어찌 저리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춘득이는 아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득이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그저 멀리서 그녀를 흠모할 뿐이었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지만 과부라는 자신의 처지와 머슴 신분의 춘득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날 춘득이는 겨울을 대비할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하던 춘득이는 덤불 속에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커다란 꿩을 발견했습니다. 속마음, 저 꿩을 잡아 아씨께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씨께 맛깔난 꿩 요리를 대접하고 싶구나. 춘득이는 아란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나무는 뒷전으로 하고 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날렵한 꿩은 잡힐 듯 춘득이를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험준한 바위산을 넘고 좁은 계곡을 따라 꿩을 쫓던 춘득이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사방은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꿩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길까지 잃은 춘득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컴컴한 산길을 헤매던 중 춘득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커다란 바위 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흙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산삼 한 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거야말로 진짜 산삼이 아니겠나. 춘득이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좋기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큼지막한 산삼은 탐스럽고 튼실했습니다. 춘득이는 뛸듯이 기뻐하며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하게 싸서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속마음, 이 귀한 산삼을 아씨께 드리면 분명 기뻐하시겠지. 부디 이 산삼으로 아씨의 건강을 챙겨드려야겠다.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한 춘득이는 목소리를 높여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아씨. 저 왔어요. 아씨, 이것 좀 보시구려. 아라는 춘득이의 다급한 부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득이는 보자기를 아란에게 건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산에서 귀한 산삼을 캐왔습니다요. 아란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정말로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크고 귀한 산삼은 생전 처음 보는구려. 참으로 귀한 걸 구해왔구려. 아란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산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아씨. 이 산삼을 드시면 아씨의 기운이 솟아나고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춘득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호의와 정성에 아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산삼을 욕심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가져온 춘득이의 따뜻한 마음에 아란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춘득아. 이 귀한 산삼은 자네가 먹어야지. 늘 고된 일을 하니 몸보신을 해야지 않겠나. 게다가 산에서 길까지 잃었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아란은 따뜻한 눈빛으로 춘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춘득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아씨. 제가 어찌 감히 이 귀한 것을 먹겠습니까? 아씨께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아씨께서 이 산삼을 드시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춘득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춘득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년은 묵었을 귀한 산삼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안위보다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춘득이의 순수한 마음에 아란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한 마음에 아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리하지. 아란은 춘득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란은 춘득이에게서 산삼을 받아들었지만 귀한 산삼을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춘득이 생각에 아라는 산삼의 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 반은 정성껏 닭죽을 끓여 춘득이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라는 부엌으로 가서 닭을 잡고 찹쌀을 불려 밤늦도록 정성껏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이 완성되자 아라는 따뜻한 닭죽을 춘득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춘득아, 내가 닭죽을 끓여왔네. 오늘 산에서 고생 많았으니 따뜻한 닭죽 먹고 기운 좀 내보게. 남기지 말고 푹푹 먹어두게. 아라는 춘득이에게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가 감히 아씨께서 손수 끓여주신 닭죽을 봤다니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춘득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닭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춘득이는 따뜻한 닭죽을 먹으며 아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닭죽을 맛있게 먹은 춘득이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어오르고 아랫도리가 뜨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지? 설마 이 산삼 때문인가? 춘득이는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허둥지둥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선 춘득이는 바지를 벗고 아랫도리에 차가운 우물물을 정신없이 끼얹었습니다. 마님 또한 춘득이와 마찬가지로 산삼을 먹고 온몸에 뜨거운 열이 올라 잠 못 이루고 밤늦도록 뒤척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온 아라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 춘득이가 바지를 내리고 우물물을 끼얹는 낯뜨거운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춘득의 튼실하고 남자다운 하체를 본 아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뛰듯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산삼의 뜨거운 열기와 춘득의 낯선 모습 때문에 밤새도록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없이 홀로 지내왔던 아란의 마음속에 춘득이라는 존재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주는 순수한 춘득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춘득 또한 뜨거워진 몸을 식히지 못하고 밤새도록 아란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어색한 기운을 애써 감추며 마님을 불렀습니다. 아씨,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아라는 춘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응, 덕분에 잘 잤네. 자네도 밤새 편히 잤는가? 춘득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아라는 춘득에게 무명천 2필과 술 1병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춘득이가 장에서 돌아오자 아라는 정갈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춘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라는 춘득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춘득아, 오늘 하루 종일 밭일하랴, 장까지 다녀오랴 얼마나 힘들었을 텐가. 자, 이 술 한 잔 기울이고 피로를 풀고 푹 쉬게나. 춘득이는 감격하며 아란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아이고, 아씨. 황송합니다. 제가 무슨 복으로 아씨께서 손수 차려주신 술상을 받사옵니까?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을수록 아라는 더욱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춘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산삼 때문에 끓어오르던 혈기는 술기운과 함께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란 또한 어젯밤 우물가에서 훔쳐보았던 춘득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춘득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득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낯선 감촉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마님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옆에는 아란이 옷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황급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속마음,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설마, 내가 아씨와 춘득이는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어젯밤 일들이 꿈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뿐 자세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춘득이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밭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바치를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아란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텅 빈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딘가 어지럽혀져 있고 마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불안한 마음에 온 마을을 미친 듯이 헤매며 마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아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춘득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이 고통을 술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소. 춘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모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어허, 춘득이, 자네 웬일로 이리 술을 퍼마시는 겐가? 낯빛이 영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굳은 일이라도 겪은 겐가?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춘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씨가 사라지셨소? 집에 가보니 아씨는 간 곳 없고 발자국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더이다. 춘득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먼. 혹시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설마 보쌈이라도 당한 건가? 주모의 걱정 섞인 말에 춘득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주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쯧쯧, 아랫마을 최진사라는 양반이 춘득이 아씨를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먼. 몇 번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던데 아씨가 매번 매몰차게 거절했다지 않나. 주모의 말을 듣고 보니 최진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춘득이는 당장이라도 최진사에게 달려가 마님을 찾아오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일이 더 꼬일까 염려되어 망설였습니다. 춘득이는 술잔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자 춘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춘득이는 술상을 걷어차고 주막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춘득이는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부엌칼을 움켜쥐고 최진사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최진사.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서 우리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춘득이의 고함 소리에 최진사 집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 와서 삿대질이야. 당장 썩 꺼지지 못하겠나.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춘득이를 끌어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득이는 부엌칼을 높이 치켜들고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아씨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요. 어서 아씨를 내놓으시오. 춘득이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최진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진사는 활 시위를 당기며 춘득이를 협박했습니다. 당장 이 꼴 사나운 꼴을 치우지 않으면 내 놈 다리에 화살을 쏴서 불구로 만들어 버릴 테다. 최진사의 거듭된 협박에도 춘득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춘득이의 허벅지를 향해 인정사정 없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으아. 춘득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쓰러진 춘득이를 붙잡아 멍석마리를 했습니다. 하인들은 춘득이를 멍석에 꽁꽁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후 몽둥이로 춘득이를 무자비하게 매질했습니다. 끔찍한 매질에 춘득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갇혀 춘득이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던 아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저렇게 모진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에 아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춘득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에 아란은 깊은 감동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하인들이 최진사에게 춘득이가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진사는 춘득이가 죽었다는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혹시라도 춘득이 살아 돌아올까 두려워 하인들에게 춘득이를 멍석에 말아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춘득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산속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란은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착하고 순박한 춘득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란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눈물로 밤낮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아란의 방으로 찾아온 최진사는 억지로 웃으며 아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부인,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끼니는 챙겨야 하지 않겠소? 아란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부디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부디 춘득이 곁에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천한 종놈 옆에 묻어달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구려. 최진사는 아란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쌈까지 해서 억지로 데려왔지만 아란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으슥한 곳에 버려졌던 춘득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던 춘득이는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화살을 맞았던 상처는 골마 옥신거렸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탈진 상태였지만 춘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란 걱정뿐이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무사하실까? 혹시 최진사 놈이 아씨께 무슨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닐까?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씨를 구해내야만 한다. 춘득이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산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춘득이는 간신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춘득이는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춘득이는 포졸들에게 최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지만 포졸들은 천한 머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득이를 최진사에게 함부로 대든 죄로 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춘득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포청에서 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를 뒤쫓았고 춘득이는 필사적으로 최진사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춘득이는 하인들을 해치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그리웠던 아란과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포졸들은 최진사 집 안방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포졸나리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최진사에게 보쌈을 당해 이곳까지 끌려온 불쌍한 여인입니다요. 아란의 외침에 포졸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쌈이라니, 정말 보쌈을 당했다는 말이요. 포졸은 최진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아니, 보쌈이라니 당치도 않소. 이 여인은 좋아서 저를 찾아온 것이오. 부디 오해는 거두시오. 최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아란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습니다. 하인들은 최진사의 협박에 못 이겨 마님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란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멍석에 묶인 채 포졸들에게 붙들려 있던 춘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아씨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바로 제가 최진사 나으리의 사주를 받고 아씨를 보쌈해온 놈입니다. 최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춘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놈이 미쳤나? 정신 나간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춘득이의 단호한 태도와 절박한 외침에 포졸들은 춘득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최진사를 포박하고 아란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춘득이는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란은 춘득이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춘득이는 오롯이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보쌈 누명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춘득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춘득이를 구하기 위해 아라는 최진사 집 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라는 하인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들이 포청에 가서 보쌈의 전말을 솔직히 구하면 자네들 식구들의 평생 생계를 제가 책임지겠네. 아란의 파격적인 제안에 하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포청 옥에 갇힌 춘득이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춘득이의 자백을 믿지 않았지만 춘득이의 방에서 최진사가 보쌈 대가로 춘득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인들 또한 아란과의 약속대로 포청에 찾아가 보쌈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보쌈 교사죄로, 춘득이는 보쌈죄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춘득이의 참수형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형 집행장에는 춘득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섬뜩한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 아씨는 부디 무탈하시겠지. 이제 최진사 놈도 잡혔으니 아씨는 안전할 거야. 이제 곧 죽겠지만 죽기 전에 아씨 얼굴만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 춘득이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아란이 흰옷을 입고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당장 형 집행을 멈추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춘득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진범이 드디어 모든 죄를 실토했으니 더 이상 춘득이는 죄가 없소. 아란의 외침에 사형 집행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숨가쁘게 춘득에게 달려가 멍석을 풀어헤치고 춘득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춘득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춘득이는 아란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란 또한 춘득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듯 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의 효험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득이는 밤새도록 아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춘득이는 문득 궁금했던 점을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그런데 최진사 댁 하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진실을 고백한 것이오? 아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춘득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내가 삼봉이와 함께 최진사 댁 하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지. 자네들이 진실을 고백하면 자네들 식솔들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글쎄, 순순히 실토하더군. 역시 돈 앞에서는 끝발 없는 사람 없는 모양이야. 아란은 짓궂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아씨는 대단하십니다. 아씨는 정말이지 못당하겠소. 춘득이는 감탄하며 아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춘득이와 아란은 달빛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특히 주모는 춘득이와 아란의 사랑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주모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춘득이와 아란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득이와 아란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춘득이는 여전히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이었고 아란은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춘득이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씨,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춘득이 평생 아씨 곁을 떠나지 않고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춘득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자네와 함께하고 싶네. 자네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반려자이니까. 춘득이와 아라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춘득이와 아라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옛말에 견분장방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노루를 쫓다가 눈앞의 토끼를 놓친다는 뜻이지요. 최진사는 탐욕 때문에 눈앞의 토끼, 즉 아란을 놓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